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격 유형을 활용한 자기 이해 및 스트레스 과정을 진행할 성기원 박수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MBTI를 알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자기 이해를 돕고 이를 기반으로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는 비법이자 지혜를 제공하려고 하는데요. 이 과정을 진행할 저희 두 명을 소개해드립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심리유형 분석가 성기원이라 합니다. 현재 심리유형 분석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교육과 상담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네, 안녕하세요. MBTI 전문 강사 박수진입니다. 저는 MBTI 강의를 전문으로 하고 있고요. 심리 기반 교육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진행되는 프로그램을 간단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전체 프로그램은 60분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앞선 그 30분 정도는 여러분들의 자기 이해와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서 MBTI 성격 유형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기질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 거고요. 그리고 기질에 대해서 충분히 다룬 이후에는 네, 그 이후 30분 정도는요, 여러분이 미리 주신 고민을 가지고 일상생활 속에서의 고민과 어려움에 대해서 듣고 이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데 이 MBTI 유형론을 많이 활용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보시는 분들도 이 MBTI를 또 접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 MBTI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MBTI 검사는 마이어스, 브리스, 타입, 인디케이터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마이어스와 브리스라는 두 분이 모녀 사이에서 같이 사람들의 자서전을 연구했습니다. 그러다 칼 융의 성격 유형 이론이라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검사가 이제 완성이 됐고요. 근데 이 검사의 이름이 마이어스와 브리스라는 이름에서 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주로 많이 하는 이야기로 16가지 유형의 성격 유형 검사라고 하고 있습니다. MBTI 검사는 8가지의 선호 지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4가지로 해서 뭐 ISTJ 또 ENFP 이렇게 유형이 아마 결정이 되셨을 텐데요. 여기 화면에 보이는 바와 같이 E와 I 중에 하나가 아마 결정이 되셨을 거고요. S와 N 중에 하나가 결정이 되셨고 T와 F 중에 하나가 또 J와 P 중에 하나가 결정이 되셨을 겁니다. 이거는 다 영어 약자의 앞머리에서 가지고 왔는데요. 특히 두 번째에 있는 직관 같은 경우는 내향에서 I자를 명명함으로써 두 번째인 단어를 N으로 사용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4가지의 유형이 완성되었습니다. 네, 저 4가지 척도가 조합이 돼서 16가지 성격 유형이 나온 거잖아요. 네네. 저도 저 검사를 처음 받았을 때 와, 내가 이 16가지 중에서 이런 어떤 독특한 경향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처음으로 느꼈던 때가 떠오르는데요. 이 16가지 성격 유형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을 우리가 이 도구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지만 이게 사실 너무 16가지만 많잖아요. 네네. 그래서 실제 우리의 삶에서 적용하는 데는 다소 좀 어려움들이 존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16가지 유형을 좀 핵심적으로 압축해서 그 기질 중심으로 여러분들께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 핵심은 바로 기질인데요. 네. 이 기질을 먼저 좀 설명드리기 전에 우리가 많이 얘기해 볼 수 있는 게 체질이라는 말 많이 들어봤잖아요. 네네네. 보통 뭐 우리가 체질 검사를 하기 위해서 한의원에 가서 나 태양이냐 소음이냐 뭐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곤 하는데 박수진 강사님은 체질이 어떻게 되세요? 저도 체질 검사를 해본 적이 있는데요. 그 한의사께서 왠지 소양인일 것 같다면서 저한테 계속 이렇게 검사를 권하셨는데 저는 결론적으로는 태음인이었습니다. 태음인이세요? 네네. 저는 소음인입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체질에 따라서 우리가 막 먹는 것도 조절하고 이제 다양한 것들을 알 수 있는데 이 체질 말고 기질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네. 네, 그 기질에 대한 부분을 간단히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기질은 자극에 대한 민감성이나 특정한 유형의 정서적 반응을 보여주는 개인의 성격적 소질이라는 정의가 있는데요. 쉽게 말해 타고나는 심리적 특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타고나는 어떤 심리적인 특성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뭐 체질은 타고나는 우리 뭐 신체적인 특징이라면 특성이라면 기질은 타고나는 우리들의 이 어떤 정신적인 심리적인 특성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보통 기질이라고 하면 그 많은 분들께서 요거를 많이 알고 계세요. 우울질, 뭐 담즙질, 다혈질, 점액질 이런 부분들을 많이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오늘 다룰 기질은 요 기질이 아니라 이 고대 철학자인 플라톤이 말했던 4가지 기질입니다. 보호자 기질, 예술가 기질, 이상가 기질, 합리론자 기질로 우리가 나누어지는데요. 중요한 거는 이 4가지 기질을요. 지금 여러분들께서 검사하신 MBTI 검사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강사님, 혹시 화면에 나와 있는 저 두 인물 혹시 알고 계신가요?
일단 지금 플라톤이라는 이름이 나왔으니까 플라톤일 것 같고요. 제가 답은 미리 얘기했네요. 그리고 옛날에 이제 도덕 시간이나 윤리 시간에 보면 저런 옷을 입으신 분들이 약간 소크라테스나 플라톤 이런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서 네. 그런 그 시대 분들이 아닐까 하는 예상이 되는데 맞나요? 맞아요. 그 저 인물 중에서 왼쪽이 플라톤입니다. 아, 네. 이 플라톤이 아주 예전에 인간한테는 크게 네 가지의 그 기질이 존재한다. 라고 얘기했던 게 보호자부터 시작해서 합리론자까지 가는 기질인데요. 현대 심리학자인 데이비드 커시가 이 상관성 연구를 해서 MBTI 안에서도 플라톤이 말했던 네 가지 기질을 볼 수 있게끔 연구를 한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기질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과 함께 볼 MBTI로 확인해 볼 수 있는 기질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 성격 유형에 SJ 코드가 있다면 보호자, SP 코드가 있다면 예술가, NF 코드가 있다면 이상가, 네, NT 코드가 있다면 합리론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검사하신 검사 결과의 코드를 좀 확인해 주시고요. 내가 어떤 기질인지를 먼저 확인해 볼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기질 한번 살펴볼까요? 이 보호자 기질은 초지일관,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라는 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내가 보호자 기질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주변에 계시는 분들 중에 이 보호자 기질이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떠올리시면서 들으시면 아무래도 나와 좀 타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보호자 기질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분이 저희 어머니거든요. 혹시 강사님은 주변에 보호자 기질의 기질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나요? 네, 저는 같이 살고 있는 저희 남편이 보호자 기질입니다. 아, 그래요? 남편분께서 주로 좀 어떤 특징을 갖고 계신가요? 저희 남편이요, 정리정돈 정말 잘하고 네. 관리 정말 잘합니다. 출근하기 전에 정리를 하면서 출근을 하고요. 퇴근하면서도 정리를 하면서 퇴근을 합니다. 여행을 가기 전날에는 대청소를 하는 날이에요. 여행을 가기 전에 아니, 여행을 가기 전에 대청소를 왜 해요? 깨끗한 상태로 여행을 가야 행복해서 네. 여행을 돌아올 때 정리정돈한 집에서 머물고 싶다라고 합니다. 그래요? 네. 네. 혹시 뭐 여행 가실 때도 뭐 여행 가셔도 뭐 정리정돈하고 그러신 거 아니죠?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각을 다 잡아놓고 시작합니다. 저는 좋습니다. 그래서 잘 보호해 주니까요. 네. 그 말씀 들으니까 저도 저희 어머니가 떠오르는 게 제가 예전에 어머니하고 함께 살 때 그 굉장히 그 집안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집안을 항상 하루에 청소를 한 번씩 하시고요. 제가 깜짝 놀랐던 거는 이렇게 빨래를 해서 빨래를 넣을 때 그 자기만의 각도가 있어요. 제가 한 번은 그 도와드린다고 가서 막 이렇게 빨래도 털고 도와드리고 했는데 어머니가 다시 하시는 거예요. 제가 했던 거를. 자기가 생각하는 그 각도와 기준에 안 맞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청소도 도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했던 적도 있었거든요. 뭐 뿐만이 아니에요. 뭐 여행 가실 때도 뭐 체크리스트에다가 뭐 다 계획 세워서 가시고, 그리고 뭐 늦지 않게 항상 뭐 1시간 전에 뭐 미리 일찍 일어나셔서 준비하시고, 거의 제가 기억하는 저희 어머니는 완벽주의에 좀 가깝다고 해야 될까요?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었던 게, 너무 그렇게 성실하게 하시다가 건강이 상하실까봐. 근데 굉장히 몰랐어요, 과거에는. 근데 나중에 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보호자 기질이었구나를 나중에 알게 되었죠. 저희 남편도 그렇습니다. 너무 몸이 천근만근함에도 불구하고 정리하고 자기가 생각한 다 틀을 이룬 다음에 자야 하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걸 안 하고 지금 자면 더 푹 쉴 수 있을 것 같은데 남편의 기준에서는 그것이 다 정리돼야지만 그때 가장 편하게 쉴 수 있다라고 그게 얘기합니다. 왜냐면 이 보호자 기질한테 있는 그 재미있는 그 특질 중에 한 가지가 책임감과 의무감이 있어요. 네. 나한테 주어진 역할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지고 내가 의무 있게 그것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맡은 역할이나 소임을 다하지 못하면 죄책감을 느끼기도 하거든요. 죄책감을. 진짜 느껴요, 그런 것들을. 네네. 네, 저는 잘 이해는 안 갔지만 이 보호자 기질분들이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 보면 모범생들 있잖아요. 네네. 그 말 잘 듣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뭔가 해야 될 거 딱딱딱 잘하고 이런 모범생들에 가까운 기질이라고 볼 수 있고 대한민국에 이 기질이 제일 많아요. 네. 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사람들의 이미지가 성실하고 반듯하고 약간 개미같이 부지런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보호자 기질이 대체로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보호자 기질은 여러분들께서 보시듯이 화면에 나와 있는 저런 키워드로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 있는데요. 전통주의적인 부분도 중요시하고요. 성실하고 책임감 있고 되게 자기가 지켜야 될 의무를 잘 성실하게 지키며 그리고 경험을 중요시합니다.
내가 지금 현재에서 겪을 수 있는 경험을 중요시하고 그래서 안정성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보호자 기질이 이런 특징들이 나온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럼 이 보호자 기질이 평소에 어떤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보호자 기질의 머릿속입니다. 내가 책임질게. 숙제 먼저. 소속감. 이 사람들에게 이 소속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네. 자신이 어딘가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에 굉장한 안정감을 느끼더라고요. 저는 저게 이해가 안 가요. 저는 제가 어딘가에 소속돼 있다가 하면 답답하거든요. 진짜요? 근데 네. 그 있어요, 정말로. 내가 네. 뭐 어디에 누구야.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어디에를 꼭 이렇게 붙이더라고요. 어느 학교에 누구입니다. 이런 것들이 저 보호자 기질한테는 안정감을 주는 키워드인가 봐요. 특히 제가 SJ 학생들과 지금 요즘에 계속 코칭을 하고 있는데 네. 선호하는 직업 아니면 직장이 거의 공기업 공무원이 많더라고요. SJ는 아마 저런 안정감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또한 예의범절하면 바로 이 기질이죠. 네. 어른들 말씀도 잘 듣고 정리정돈도 잘하고 근명성실합니다. 맞아요. 하지만 이들이 별로 없는 2%가 있어요. 전 너무 잘 알아요. 이거는 2%? 저는 주변에 SJ 기질들이 많기 때문에 네네. 이건 아마 융통성이 아닌가 싶어요. 제가 보기에는. 네, 맞습니다. 바로 그 네네네. 융통성입니다. 네. 아니 저는 이 보호자 기질 분들과 함께 여행 갈 때도 근데 계획대로 당연히 이 우리 어떤 여행이나 삶은 그거대로 안 될 때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뭐 좀 5분 늦거나 10분 늦으면 뭐 다른 걸 하면 되는데 꼭 그거에 맞춰서 하려고 그래요. 네, 그런 어떤 융통성이 약간 부족한 거는 있을 수 있지만 이 기질은 사실은 그 융통성보다도 더 좋은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저희가 초점을 맞추면 되지 않을까라고 좀 나름대로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융통성이 아주 넘치는 기질을 볼까요? 바로 이 기질입니다. 삶을 즐기기 위해 현재에 충실하는 사람, 예술가 기질입니다. 혹시 강사님이 예술가 기질이세요? 아니요. 저는 아직 제 유형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 그래요? 저는 아닙니다. 평소에 봤을 때는 저 이미지하고 비슷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네. 아니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 예술가 기질은요, 여러분들 MBTI 코드에서 보면 알파벳 S와 P의 조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들은 속 시원한 문제 해결사, 현재주의라고 이제 우리가 불리우고 있는데요. 왜 현실주의도 아니고 왜 현재주의일까? 왜라고 생각하세요? 다른 무엇보다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해서? 맞아요. 네네. 이 SJ, 전에 보셨던 보호자 기질도 현실을 중요시합니다. 근데 SP는요, 현실보다 더 디테일한 지금 이 순간, 딱 이 키워드, 정말 지금 이 순간이 이 SP 예술가 기질을 대표할 수 있는 키워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SP 기질들은요, 기본적으로 이런 마인드와 신념을 가지고 있어요. 삶이라는 것은 즐기라고 있는 거야. 뭐 매번 뭐 해야 될 거 말해야 될 거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이 순간 내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즐기는 게 가장 중요한 거야. 이런 어떤 부분들이 가장 이들한테는 중요한 키워드예요. 그래서 어떤 주어진 거를 책임감 있고 성실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지금 이 순간 끌리는 것, 하고 싶은 것, 경험하고 싶은 것 이런 것들을 직접 내가 경험해보고 하는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는 게 우리 보호자 기질분들은 조직, 소속이 중요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 예술가 기질분들은 답답해요. 약간 우리 이런 마인드, 야 우리 계급장 떼어놓고 탁 터놓고 얘기해보자. 아까 이런 마인드라고 해야 될까요? 네네. 복잡하게 막 형식 어떤 절차 이런 것들을 좀 다소 답답해하는 면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강사님 주변에는 이 예술가 기질에 해당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남자 강사님 중에 한 분 아시는 분이 있는데 네. 이제 강의 의뢰를 드리려고 전화를 하시면 늘 네. 자다가 일어나셨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SJ는 네. 제 시간에 자고 제 시간에 일어나서 안정감 있게 일하시는데 이 강사님 같은 경우는 늘 밤에 자기가 일하고 싶을 때 일하시고 자유로움이 있으신 거죠. 그리고 아침에 선생님 어제까지 뭐 밤늦게까지 뭐 촬영했어요. 뭐 강의 준비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나와 조금 다른 불규칙한 삶을 산다는 느낌은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장난이 되게 많아요. 맞습니다. 약간 개구장이 같아갖고 뭔가 같이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 뭐 이렇게 처음 보는 장난 같은 걸 하시는데 되게 재밌는 장난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장난기도 많고 형식보다도 더 중요시하는 면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런 부분을 우리 키워드로 설명해 보면 되게 자유를 중요시해요. 뭔가에 얽매이고 네. 막 구속당하고 그런 것보다도 그냥 있는 그대로의 자유를 중요시하다 보니까 현재에 몰입을 하는 거예요, 이분들은. 그래서 지금 예. 이 순간이 중요하군요. 그렇죠. 지금 이 순간 현재에 몰입하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앞뒤를 안 보겠죠? 앞뒤를 안 보고 결정하니까 용감한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은근히 또 기분 봐요. 네. 그래서 제가 이분들하고 우리 예술가 기질 분들하고 같이 회식을 하면
이분들이 이렇게 나중에 좀 이렇게 취하신 다음에 자기 그 카드를 꺼낼 때가 있어요. 너무 좋네요. 그 방법을 알아요. 제가 일단은 재밌는 거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아. 그래서 최대한 이야기도 재밌게 칭찬도 많이 해주고 해서 자기 기분이 확 올라가면 계획 없던 카드를 꺼내세요. 네, 제가 몇 번 이거를 응용해서 얻어먹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악용하면 안 되는데 그만큼 이 예술가 기질분들은 이 현재의 어떤 자극과 흥치가 너무나 중요하신 분들이세요. 되게 화끈한 기분파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특징. 이 예술가 기질 나오신 분들은 자부심을 가지셔도 될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냐면 이분들이 손재주의 달인이세요. 손으로 뭔가를 만들고 뭔가를 조작하거나 조립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기질과 다르게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 있기에 장인 기질이라고도 불리는 면들이 있습니다. 네. 혹시나 SP 기질이 나오신 분들은 자신만의 손재주를 좀 활용한 그런 것들을 잘 발달시켜 보면 또 좋은 좋은 어떤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SP 기질 한번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일 핵심 뇌사진에 보시면 머릿속에 핵심은 내게 자유를 달라. 또한 아까 성경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충동성과 또 융통성을 정말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때그때 다른 면들, 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숙제는 내일에. SJ는 숙제는 먼저잖아요. 이분들은 미루는 거 나름 너무 즐겨요. 좋아하죠. 예, 즐겨요. 너무 좋아하죠. 예, 예. 또 인생은 재미있게 살아야 맞아요. 된다라고 재미가 중요하기 때문에.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도 2%가 부족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저거를 보면 돼요. 숙제는 내일에 저게 되게 쉽잖아요. 그럼 뭘까요? 그러면 이분들이 관심 없는 게 뭘까요? 딱 예측이 되죠. 네. 바로 이게 아닐까 싶어요. 하던 일을 마무리하는 게 네. 쉽지가 않아요. 이 예술가 기질분들 공감 되게 많이 하실 겁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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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면을 가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께서 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드디어 나왔습니다. 세 번째 기질. 네. 이 미래를 위해서 새로운 가능성을 그럼요. 연결하는 네. 사람, 바로 이상가 기질입니다. 혹시 강사님이 이쪽 기질? 그쵸. 이 멋진 기질 바로 접니다. 멋진 기질 맞아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 기질은 딱 이 연예인들을 보면요, 공통점들이 있어요. 일단 다른 기질도 뭐 되게 멋진 분들이 많았지만 밝아 보이는, 잘 웃는 이렇게 이런 모습. 저도 좀 잘 웃는 편이죠. 저보다 잘 웃는 것 같아요. 네. 네. 참 이 기질을 보면 이 내용의 의미를 딱 보면 자유로운 촉진자, 이상주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기질이 항상 미래지향적인 면이 되게 많고요. 사람들에 대한 어떤 감정선을 빨리 읽고 공감하고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보면 동기부여해주고 이런 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이상가 기질 분들이 정말 누군가가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진실이라는 가치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맞아요. 그 상대방의 진정성이나 진실이라는 부분을 내가 진짜 공감하고 잘 느꼈을 때 그 사람과 이제 빨리 친해질 수 있고, 그리고 항상 미래지향적인 태도, 지금 현재보다도 앞으로는 내가 뭐가 될 거야, 앞으로는 이렇게 되겠지, 이런 마인드를 되게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로 이런 가능성, 미래에 대한 가능성에 많이 끌리는 면이 많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실제 그 강사님도 이 이상가 기질에 대한 특징을 좀 자기 방식대로 설명을 해보신다라고 하면 좀 어떤 모습이 있을까요? 그 첫 번째 보시면 현실 이면에 있는 가치를 깊이 있게 통찰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또 제 남편 얘기를 하게 되는데, 제 남편 처음에 소개를 받았을 때 이제 소개를 받아서 이야기를 나누던 도중에 남편이 자기는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사람의 어떤 직업이나 그 사람의 배경이 하나도 보이지 않고 앞으로 어떻게 가치 있게 살 것인지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랑 내가 잘 되진 않아도 존경하는 오빠로서 내가 계속 연락을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의 어떤 있는 그대로의 배경을 보기보다는 그 사람의 가치, 그 다음에 갖고 있는 생각, 앞으로 어떻게 살 거다. 이런 얘기가 더 확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이상가 기질이 겪는 한 가지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상가 기질 같은 경우는요, 사람을 볼 때 그 상대방의 좋은 것을 먼저 보고 좋은 것을 되게 크게 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그 사람을 이상화시키는 거거든요. 뭐 어떤 사람이든 뭐 빛이 있으면 그림자,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고 다 누구나 있는데 이 이상가 기질이 그 사람의 장점을 이따만큼 이렇게 크게 봐요. 완전 공감돼요, 진짜.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의 어떤 단점이 있다는 걸 인정을 안 하거든요, 처음에는. 맞아요. 나중에 그런 게 있다는 걸 알았을 때 스스로 되게 상처를 많이 받아요. 근데 저 이거를 주변 이 이상가 기질 분들은
실제 많이 좀 겪고 계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강사님도 혹시 그런 면이 있으신가요? 네.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저희 남편, 예. 존경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그 남편을 제가 이제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저 멋진 오빠가 나의 남자친구야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저는 진짜 저희 남편이 결혼하기 전까지는 4대 성자라고 아시나요? 아무한테나 4대 성자라고 붙이지 않죠? 와우. 전 저희 남편을 과감하게 4대 성자 다음 5대 성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인성이 너무 좋고 훌륭하신 분이구나 라고 생각을 자, 했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요. 일반 한국 성인 아주 평범한 남자. 그냥 성인. 성자 아닌 성인. 그냥 일반 성인입니다. 네. 뭔가 이렇게 현실을 직면하신 거네요. 그런데도 이제 기본적으로 인성이 좋긴 하신데도 이제 성자는 아니죠. 확실히. 네. 제가 너무 많이 이상화를 했던 거예요. 네. 이 사람과 함께라면 내가 착해질 것 같고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된 줄 알았는데요. 아주 평범한 사람으로 잘 살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도 이런 이상가 기질의 이런 특징들을 되게 긍정적으로 보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그 상대방이 좋은 걸 먼저 보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상가 기질만의 어떤 특별한 그 성격, 소질이 아닐까라고 저는 네네. 생각을 해보는데요. 이런 이상가 기질의 특징을 한번 키워드를 정리해 본다라고 하면 좀 어떻게 정리가 가능할까요? 이상가 기질이요? 네. 네, NF 이상가 기질은요, 성장 지향을 되게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주는 의미와 또 그것을 심사숙고하는 면이 있고, 또 타인을 가르치고 성장시키는 거에 관심이 많고요.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거에 대한 관심도 많습니다. 또 자아 실현의 욕구가 있고요. 또 진실이 중요한데요. 네. 저 부분 되게 재밌는 게 자아실현의 욕구가 이 기질은 굉장히 네네. 뚜렷하게 다른 기질에 비해서 많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NF 기질, 이 이상가 기질이 다른 기질보다 자기 자신한테 관심이 되게 많아요. 네네네. 실제 그런가요? 네, 나한테 관심이 많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네. 근데 이제 이 자아 실현의 욕구와 네. 현실의 나 사이의 그 괴리감이 나이가 들수록 들면서 좀 힘들어지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아마 그러면 우리 이상가 기질 분들은 네. 주로 스트레스를 받거나 이런 요인이 저 자아 실현의 욕구하고도 아마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네. 한번 2부 때 한번 이야기를 해보시죠. 네네, 좋습니다. 자, 이 이상가 기질을 평소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이상가 기질이라는 말 그대로 이상적인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뭐 내 꿈은 세계평화, 뭐 꼭 세계평화가 아니더라도 저 의미와 같이 뭔가 미래지향적인 이상화된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자기 자아 실현에 관심이 많잖아요. 네. 나는 누구일까? 공감, 친한 친구, 의미와 상징, 이상적인 세상, 미래 이런 부분에 주로 관심이 많은 이상가 기질의 이 뇌 지도를 볼 수 있었는데요. 그 강사님이 생각하시기에 네. 나한테 약간 2% 부족한 게 있다라고 하면 좀 어떤 거에 해당할까요? 그냥 의미 없이 그 하루하루 현실 없이 막 이렇게 치여서 살 때가 제일 힘든 것 같습니다. 의미가 중요하거든요. 하루하루 사는 게. 가장 약간 내가 버거워하는 게 그 의미 없는 현실을 있는 네네. 그대로 직면하는 거네요. 네네네. 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할 얘기가 되게 많을 것 같긴 한데 우리 이따가 2부 때 여유가 되면 아마 하도록 하죠. 네, 드디어 나왔습니다. 네 번째 기질, 마지막 기질이고요. 저는 요 기질이 나올 때만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왜냐? 바로 저거든요. 저예요. 네. 합리론자 기질. 딱 봐도 합리적으로 맞습니다. 합리적인 딱입니다. 이미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100%입니다. 이 합리론자 기질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네. 네. 자, 볼게요. 네. 네, 이 기질들을 보면 우리 딱 대표 인물들이 보이죠. 실제 저 연예인들은요. 나름 NT 기질로 증명이 되신 분들이세요. 네네. 근데 우리 전에 봤던 우리 NF 이상가 기질 분들과 뭔가 사진에서부터 그 느낌이나 색감이 좀 다르지 않나요? 네, 달라. 일단 어둡네요. 어두운, 옷 자체도. 어두운 게 아니고 진중한 거예요. 네. 그래서 요 NT 기질은 별명이 있어요. 혹시 NT 기질한테 어떤 별명이 있는지 알고 계세요? 제가 느끼는 NT 기질은 되게 네. 안티 같아요. 왜요? 뭔만 하면 이게 딴지를 많이 거는지 안티 맞아요. 기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NT 기질의 별명이 안티 기질입니다. 안티. 왜냐면 그냥 그렇게 그냥 알았어 하고 그냥 지나갈 법할 일도 왜? 이유가 뭔데? 꼭 그렇게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 질문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게 다른 사람들한테는 얘 왜 이렇게 시비 거나? 왜 이렇게 태클 걸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안티라는 별명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 합리론자 기질을 합리론자 기질의 오해인 거죠. 이 합리론자 기질이 질문이 굉장히 많아요. 네네. 근데 그 질문이 많은 이유가 어떤 그 사안에 대해서 본질적이고 정말 진리에 가까운 정말 그 원리나
그런 어떤 원형 이런 부분들을 먼저 내가 이해하고 파악하기를 굉장히 선호하는 기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NT 기질들이 질문이 많고 약간 그러니까 까탈스럽게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비평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할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면을 이제 가지고 있죠. 주변에는 이 합리론자 기질 안 계시죠? 아니, 있었는데 보면은 그 친구들은 사람을 좋아하는지가 되게 궁금했어요.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아니면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지 뭐 이런 생각이 든 적이 있었거든요. 관심은 있는데요. 네.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그냥 사람을 좋아하진 않아요. 진짜요? 근데 그런 게 있어요. 뭔가 내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저 친구도 막 그 되게 깊이 있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하면서 빨리 친해져요. 그래서 뭔가 깊이 있는 한 분야에 대해서 깊이 있는 대화, 심오한 대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빨리 친해지기 때문에 그런 코드가 맞는 사람들하고는 이렇게 좀 빨리 깊게 친해지는데 대신 좀 그냥 일반적인 관계에서는 좀 어려워요. 그냥 우리 일반적인 파티 같은 분위기나 그냥 사람들 많이 모이는 분위기에서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이런 것도 잘 안 돼요, 솔직히. 그리고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의미가 없다고요? 그쵸. 왜냐면 너무 약간 겉도는 이야기더라고.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도 이 합리론자 기질이기 때문에 필요하긴 하겠지만 좀 재미없죠, 아무래도. 저희 NF는 정서적 교류가 너무 중요한데 그럼 정서적 교류는 어떻게 하시나요? 정서적 교류는 인지적 교류가 이어진 다음에 해요. 충분하게 저 사람과 내가 인지적으로 뭔가 공통점이 많고 통한다라고 느끼면 그 다음에 그 상대방한테 감정을 부여해요. 좀 속상한데요? 그럼 왜요? 내가 인지적으로 똑똑하지 않으면 왠지 NT랑 친해질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요. 그거는 사실 이렇게 밖에 나가면 안 되는 비밀이긴 한데 솔직히 그래요. NT 기질은 자기 기준에서 어떤 지적 능력이나 충분하게 자기와 대화가 통할 만한 그 사람들과 주로 가까워지려고 하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크게 관심을 안 둘 수도 있습니다. 네, 선생님 영광입니다. 우리가 가까워질 수 있어서. 네. 이걸 이렇게 나쁘게 보기보다도 나쁘진 않아요. 이 NT 기질의 어떤 자연스러운 어떤 특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NT 기질한테도 어려운 점들이 있어요. 좀 어렵게 느껴지는 고난들이 있는데 이건 제 개인적인 경험담인데 제가 과거에 그 사회생활 처음 할 때 회사에서 상사가 뭔가를 딱 지시를 하는데 야, 기원아, 오늘 우리가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해야 될 일이 A, B, C, D가 있는데 오늘은 A와 D를 먼저 하고 내일은 B와 C를 먼저 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뭐 다른 사람들 같았으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뭐 할 텐데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오늘 꼭 A와 D를 먼저 해야 되지? 진짜요? 오늘 A, B 이렇게 하면 안 되나? 오늘 C, D 이렇게 하면 안 되나? 그러니까 일의 순서를 왜 꼭 그렇게만 해야만 하는 거지? 이렇게 궁금한 거예요. 어머, 궁금한 거 하라면 하는 거죠. 뭐 하라면 해요. 네. 전 이게 합리적으로 이해가 안 가서 물어봤어요. 혹시 이런 순서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내일 해야 되는 거를 오늘 하면 안 돼요? 막 물어보니까 처음에는 알려주더라고요. 근데 몇 번 자꾸 질문을 하다 보니까 짜증을 내는 거예요, 저한테. 제가 아까 말대꾸하는 것처럼 느꼈나 봐요. 네, 근데 저는 그런 게 있거든요. 이 NT 기질들은요, 어떤 사안에 대해서 내가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지만 그거를 수행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뭔지를 모르면 그 이해하기 위해서 자꾸 질문을 하게 돼요. 근데 여기서 약간 오해가 생기고 관계에서 좀 이 합리론자 기질을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생각하기엔 공격한다고 느껴질 것 같아요. 공격한다고? 그렇죠. 네, 참고로 저희는 여러분들을 공격하는 게 아닙니다. 해치지 않습니다. 그러지 여러분. 않는데요, 여러분. 믿어주세요. 네. 자, 그럼 이 합리론자 기질의 특징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들은 이론적이고 되게 논리적인 것들을 선호하고요. 지적 능력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비전과 그리고 지식지향,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초자연적인 것도 믿고 따르는 경향들도 있습니다. 이런 NT 기질은 보통 머릿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네,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안티 기질, 죄송합니다. 네, NT 기질은요, 아는 것이 힘이다가 중요합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그 다음에 토론하기, 나이가 무슨 상관, 그리고 파워, 비전, 이론, 나는 강하다. 이거 정말 맞나요? 네, 맞아요. 스스로가 뭔가 지적으로 똑똑하고 강하다라고 생각하는 자부심 같은 건 있는데 겉으로 안 드러내죠. 왕따 당할까봐. 선생님, 그러면 선생님 혹시 NT시니까 2% 부족한 거 뭘까요? 알죠. 바로 이거예요. 바로 감정 표현과 감정을 공감하는데 좀 걸려요, 시간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NT 기질 분들은 이 정서적 교류 이전에 인지적 교류가 먼저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감정이 좀 늦게 옵니다. 혹시 이 지금 저희
그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께서도 주변에 합리론자 기질이 계신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 꼭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래서 NT 기질이 저에게 고마움과 뭐 미안함을 표현할 때 더 많이 감동적이긴 합니다. 이 사람들은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표현하는 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더 그렇게 표현해 주실 때 많이 칭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1부는 이렇게 기본적인 4가지 기질에 대해서 다뤄봤고요. 저희 잠시 쉬었다가 2부 때는 이런 기질에 따른 참여하시는 분들의 고민과 사연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 때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